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효성화학이고요. 효성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은 사업적 주력 제품이 폴리프로필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폴리프로필렌의 제품 마진은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 에너지 쪽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석화업계의 제품들에 대한 스프레드가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연초 1월 1일보다 16.4%, 20.2% 올라가지고 배럴당 각각 91.2달러, 86.9달러까지 상승했다라는 거죠. 결국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는 석유 업체들의 실적을 가르는 핵심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가 당분간 손익분기점인 톤당 300달러를 밑돌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는 중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국제 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는 이 정유업계와 석유업계의 1분기 실적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유가와 정제 마진이 동반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1분기의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석유업계는 이 시장 침체가 장기화에 더해서 유가 상승까지 있어가지고 원가 부담이 겹쳐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두바이 유가 같은 경우는 12월 평균 77.6달러에서 저번 달 3월 평균 84.3달러까지 상승해가지고 재고평가 손익도 극회복하고 레깅 효과로 인해서 정유 마진이 상승하게 되면서 정유업계는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 이 유가 상승으로 이 원유에서 추출하는 석유와 기초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석화업계는 원가 부담이 더욱더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요 업체들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의 유가 상승까지 삼중고를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LPG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유가 상승에 더해서 LPG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화학한테는 더욱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했듯이 효성화학의 주력 제품은 폴리프로필렌인데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 폴리프로필렌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나프타가 아니라 프로판가스에서 수소를 떼어내서 프로필렌의 원료인 프로필렌을 만드는 프로판 탈수소 공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LPG를 통해 가지고 PP를 만들기 때문에 LPG 가격 변동표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국제 LPG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이 LPG에 대한 주 제품 가격도 급등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년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프로판에 대한 가격이 톤당 740달러였는데 지금은 895달러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가지 때문에 제품 마진폰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직까지 석유화학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전방 산업이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24년도 상반기에도 생각보다 많은 매출은 못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앞서 말했듯이 이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PP에 대한 가격을 보게 된다면은 현재 화학 제품 가격은 톤당 995달러고 제품 마진은 톤당 238달러로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3월 달과 비교를 해 보면은 이제 살짝 소폭 증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평균 가격을 봤었을 때는 3 월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4년도 2월 달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약 $20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3년도 4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약 이제 10 한 $15 정도 줄어든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P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품 가격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 폴리프로필렌을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을 때가 최근에는 21년도였었는데 21년도의 이 폴리프로필렌 가격은 21년도 4분기 때 톤당 1240달러 정도로 이제 약
제품 마진도 $300를 넘어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24년도 1분기에는 21년도 하반기 때만큼의 이제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유성하게 24년도 1분기 매출도 그렇게 기대만큼 안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효성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화학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반등이 이제 8만 원 부근에서 조금 나와줬었는데 이렇게 나와주다가 결국에 이 부근에서부터 약 9만 5천 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 하단까지 갔다가 이 하단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 저점인 5만 7,400원 부근까지 찍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흐름을 해서 5평선, 10평선, 20평선, 60평선, 120평선까지 이제 완전 역배열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하방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여기서 급격하게 반등을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효성화학이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저점 부근을 조금 잘 지켜주면서 바닥을 먼저 만들어주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눌림이 오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최소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돌파해주고 잘 지지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상승 시나리오나 하락 시나리오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그냥 관망을 하면서 저점을 잘 지켜줄 건지 말 건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효성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는 이 프로필에 대한 베트남 공장 가동이 조금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 같은 적자는 조금 소폭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긴 하나 여전히 적자 폭이 심하고 또 주요 제품인 플로필렌에 대한 가격이 완벽하게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4년도 상반기에 얼마나 많은 업황 회복이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효성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